기상당국은 뉴저지와 뉴욕 일원에 이번 주말 두 차례 눈 폭풍이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뉴저지 낡은 수도관이 납성분을 식수에 첨가하는 주범으로 밝혀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전차 로켓을 이용해 백악관 공격 계획을 세웠던 20대 이슬람 급진주의자가 미국 당국의 함정 수사에 걸려들어 전격 체포됐습니다. 뉴멕시코 주 국경선에서 약 250명으로 구성된 미립국 그룹이 체포돼 구금 중이라고 국경수비대가 발표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영국 하원이 찬성 306표, 반대 325표로 19표 차로 테리사 메이 총리 불신임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목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뉴저지와 뉴욕 일원 주민들은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눈 폭풍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당국은 두 차례의 눈 폭풍에 여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11월에 예상치 못한 눈 폭풍 후 비교적 겨울 맛을 못 느끼며 지내왔지만 오늘 밤에 시작되는 눈 폭풍과 함께 본격적인 강추위가 닥칠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주말에는 두 개의 눈 폭풍이 연달아 닥치면서 눈과 비를 동반하고 도로는 얼음으로 덮이는 등 교통 혼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첫 눈 폭풍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부터 1인치에서 2인치의 눈이 내린 뒤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내일 오후가 되면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 폭풍이 시작되는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 뒤 일요일 폭우로 바뀌고 낮 기온은 화씨 33도에서 34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리는 눈의 양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면도 약 2cm에서 3cm의 눈과 얼음이 덮일 것으로 보여지며 본격적인 강추위로 월요일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인 휴일에는 섭씨 영하 1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낡은 수도관이 납성분을 식수에 첨가하는 주범으로 밝혀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이 밀집해 있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식수 안전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와 허드슨 카운티 등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업체 스웨즈 워터는 지난해 하반기에 수돗물 납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샘플 108개 중 약 15%에 해당하는 16개의 샘플에서 연방정부 기준치 15ppb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웨즈 측은 식수원 자체에는 납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상수도관에서 각 가정으로 연결된 수도관이 노후된 것이 수돗물에 납성분이 검출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납성분으로 된 수도관을 사용할 경우 식수가 납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리나 플라스틱 수도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도관 교체에는 3,500에서 6,000달러에 달하는 비용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중독은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며 중독되면 학습장애나 이상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빈혈, 고혈압, 면역 결핍 같은 증세를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에도 조기투표가 도입되면서 9월 치러졌던 주 예비선거가 연방 예비선거와 함께 6월에 동시에 실시됩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번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화는 확실시된다는 게 정가의 분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유권자들은 선거일 10일 이전부터 투표소에서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매년 9월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연방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6월 마지막 주로 변경해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16, 17세 청소년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 시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크게 용이해져 투표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로켓을 이용해 백악관 공격 계획을 세웠던 20대 이슬람 급진주의자가 미국 당국의 함정 수사에 걸려들어 전격 체포됐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이름은 박병진이고 미국명으로 BJ 팍으로 알려진 미국 조지아주 북부지방 검사장은 애틀란타 외곽 커밍에 사는 하세르 잘랄 타헤브를 체포했으며 연방정부 청사에 대한 총격 또는 폭탄 공격 시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is alleged intent was to attack the White House and other targets of opportunity in the Washington, D.C. area by using explosive devices, including an improvised explosive device, an anti-tank rocket. 최근 미 연방수사국 FBI 위장 요원과 만난 타헤브는 이번 주에 무기와 폭탄을 수령한 뒤 곧바로 워싱턴으로 차를 몰고 가 백악관 공격을 실행하려 했다고 박 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그는 이날 반자동 소총과 원격 조종 기폭 장치가 달린 3개의 폭발물 그리고 대전차 로켓 등이 실려있는 차량과 자신의 차를 맞바꾸기 위해 FBI 위장 요원과 만난 뒤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FBI 비밀정보원과 접촉했을 당시 타헤브는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 IS가 장악한 지역을 여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권을 확보하지 못해 계획이 좌절되자 백악관과 자유의 여신상을 공격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는 지난달에도 FBI 정보원과 수차례 만났고 암호화한 모바일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접촉하면서 성전은 의무이며 최대한 큰 피해를 남기고 순교자가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또 FBI 위장 요원을 만나 직접 그린 백악관 웨스트윙의 평면도를 보여주며 공격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상 초유의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이민법원 소송 차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4만여 건이 취소됐고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달까지 약 10만 건의 이민 법원 심리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인 TRAC는 14일 셧다운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전국 이민 법원들의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전국 이민 법원들에게 예정됐다 취소된 소송 심리는 4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 측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 사태로 일정이 취소되고 있는 소송 심리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2천 건에 달하고 있어 셧다운이 일주일 더 지속된다면 2만 건 정도의 심리 일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셧다운 사태가 지속될 경우 총 약 10만 건 정도의 심리 일정이 셧다운 사태로 인해 취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민 법원이 현재 80만 건이 넘는 최악의 소송 적체 상태여서 심리 일정이 한번 취소되면 일정을 다시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54만 건과 비교한다면 2년 만에 약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어서 이번 셧다운 사태가 종료되면 적체 소송 건수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 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태가 2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 사태의 장기화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0%대 성장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연방정부 업무 정지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매주 0.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셧다운 4주째인 현재까지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가량 떨어지는 타격을 입었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셧다운이 석 달 동안 계속될 경우 지난해 1분기 성장률 2.2%를 기준으로 1%를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셧다운 장기화를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교착 상태를 서둘러 끝낼 수 있다는 게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업무정지로 각종 경제지표 발표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표에 의존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미 연준뿐만 아니라
투자 여부를 정하는 월가 투자자들도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주 국경선에서 약 250명으로 구성된 미립국 그룹이 체포돼 구금 중이라고 국경수비대가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중남미에서 주로 가족들로 구성된 미립국 시도를 한 일단의 그룹이 어제 뉴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이들은 247명으로 대다수가 중앙아메리카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247명에는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들이 포함됐으며 주로 가족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국경수비대는 적어도 이런 대규모 그룹이 현재 24개 정도 체포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체포된 247명 중에 약 50여 명은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유력 후보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시기는 설 연휴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일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유력한 개최 후보지로 부상하면서 북미 정상 이목을 숙소와 회담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회담이 개최된다면 수도 하노이와 휴양지로 유명한 다낭 중 한 곳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두 곳 모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고 회담을 위한 인프라도 잘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기의 항속거리와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하노이가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보안과 경호를 우선순위에 둔다면 다낭이 회담 도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쪽에 해안을 끼고 있어 진입로가 한 개밖에 없는 유명 호텔과 리조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와 다낭 모두 회담 장소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열었던 컨벤션 센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회담 시기는 2월 10일까지 9일 동안 이어지는 베트남의 설 명절 직후인 2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북미 고위급 접촉 이후 보안을 점검하기 위한 양국 실무진들의 현지 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미의 결정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해 이번 북미 고위급 회동을 통해 장소와 시기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일광입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영국 하원이 찬성 306표, 반대 322표, 19표 차로 테리사 메이 총리 불신임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가까스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 B를 오는 21일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메이 총리가 의회 반발이 가장 심했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EU 관세 동맹 잔류 문제를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노동당은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것을 보장해야 메이 총리와 만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들은 브렉시트 관련 제2국민투표까지 거론하고 있어 당분간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은 노딜 브렉시트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고 독일 정부는 관련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수출입 통관과 출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영불 해협 항구에 추가로 배치할 세관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이 퀸즈와 브루클린 일대를 무대로 마약을 공급해온 마약 밀매 조직원 일당 4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딜러는 중독성 마약류인 헤로인, 펜타닐, 코카인 등을 판매해온 중간 공급상들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부시윅이나 리치우드, 코로나, 자메이카 등에서 마약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불조심해야겠습니다. 퀸즈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 노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수요일 오후 11시 30분경 자메이카에서 166-11 91 애비뉴 선상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 2층에서 발생한 불은 아파트 한 가구를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84살의 여성 노인 루스 안드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부상자인 85살의 남성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경찰이 클로스터타운에 있는 마이클 코어스 매장에서 고급 핸드백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 3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면 이들 절도범들은 수요일 오후 유유히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몇 초 후 이들은 각각 비닐백에 $6,000 상당의 고급 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한 명은 허둥지둥 달아나다 훔친 백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가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중파 라디오에서 단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박 변호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송출되는 AM 710 방송의 앤드류 박 쇼의 단독 진행과 총괄 프로덕션을 맡아 지난 5일부터 방송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5년간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 고정 패널로 출연해온 박 변호사는 최근 AM 710이 속해 있는 아이하트 라디오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단독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뉴저지 네일협회가 제17대 신임 회장 후보 등록을 이달 25일까지 받습니다. 신임 회장은 제16대 나수용 회장의 뒤를 이어 협회를 이끌면서 뉴저지주 한인 네일인들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신임 회장 후보 자격은 네일업 종사자로 1년 이상 네일협회에서 성실히 임원 활동한 경력과 5명 이상의 임원이나 이사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김진성 전 뉴저지 버겐카운티 검찰청 수사관이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의 언더셰리프로 임명됐습니다. 언더셰리프는 카운티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셰리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부셰리프 개념으로 한인이 버겐카운티 언더셰리프를 맡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당선돼 새롭게 버겐카운티 셰리프를 맡게 된 앤소니 큐리트는 김 씨를 포함해 4명의 언더셰리프를 임명했습니다. 올해 뉴욕주 상원에 입성한 존 리우 의원은 올해 회기에서는 뉴욕주 상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수혜자를 포함한 드리머 학생들을 위한 뉴욕주 드림 액트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우 의원은 대학 교육까지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드림 액트가 추진돼야 한다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드림 액트는 불법 체류 신분의 대학생들에게도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비 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아쿠아비의 박용래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뉴욕, 뉴저지에 아쿠아비 정수기를 운영하고 있는 박용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사장님, 저희가 궁금한 게 현재 뉴저지 수돗물이 얼마나 안전한가요? 요즘 이제 계속 보도가 많이 따르고 있잖아요. 네. 환경 오염물질이라든가 환경 오염물질 중에 크롬6라든가 그다음에 또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 같은 데서 나오는 그 테프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학교에서 많이 검출된 납성문이라든가.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수돗물의 퀄리티는 여러 가지 지금 요즘에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뭐 계속 이제 수질 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네네.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조금 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석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 뉴욕이나 뉴욕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덜하지만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석회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석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각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담성 문제라든가 뭐 신장에 많이 뭐 영향을 준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여간 뭐 좀 더 객관적인 얘기는 몸에 그 어떤 기름기 섞인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에 담석이나 신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막 유럽이라든가 또 여기 이렇게 캘리포니아 또 이런 데 석회가 많이 검출되는 지역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이 또 물을 사 먹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해가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병물을 많이 사다 먹듯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집에서 그런 정도의 물을 정수해 먹을 수 있으면 뭐 너무 좋겠죠. 아, 그럼 개인적으로 네. 좀 최대한 그래도 조심해서 먹는 게 좋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유명 브랜드로 이렇게 사 먹는 물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물들의 품질처럼 네. 정수기 설치로 인해서 이렇게 마실 수 있나요? 같은 품질로? 당연하죠. 아, 가능한가요? 우리가 지금 사 먹는 병물 중에 네네. 에비앙이라든가 뭐 한국의 뭐 삼다수라든가 네. 그런 거 몇 가지 빼고는 많은 물들이 이런 우리 그 탭으로 수돗물을 가지고 정수해서 만든 물이에요. 결국엔 정수에서 그렇죠. 그냥 그대로 나온 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수 과정에서 다만 이제 조금의 어떤 pH 그러니까 뭐 엑시드 워터가 된다거나 조금 요즘에 이제 피지 워터라든가 꼬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네.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나오는 에센스라고 조금 더 알칼리성을 많이 감안한 물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그 방식은 RO 방식이라고 그래서 물을 그 걸르는 방식은 수돗물 병물을 만들 때의 방식과 또 우리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정수기 정수기의 그 방식은 네.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은 뭐 집에 정수기 설치를 해서 마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쉽고 물론 간단하네요. 거기에 네. 이제 가격의 문제겠죠. 아, 이제. 네.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는 뭐 어떤 가성비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홈디포라든가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이제 코스코에서도 그런 기계를 팔고 있거든요. 네, 그 네. 정수기를. 네.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하실 수 있게끔 쉽게 나오는 정수기들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만약에 또 어떤 회사 정수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그 가격대에 그 퀄리티는 그 어떤 주기적인 그 메인터넌스만 잘 되면 네. 사실 물의 퀄리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RO 방식 그러니까 병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줘야 지금 염려하시는 석회 문제라든가 네. 중금속이라든가 뭐 몇 가지를 다 걸른 제대로 된 물을 먹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수기의 종류가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선택의 요령이 있을까요?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UF 또는 RO 그래서 정수기는 크게 두 가지로 사실 나눠져요. 네. 그래서 이제 필터가 구성된 그 세 번째 필터에 들어가는 그런 그 필터에 따라서 그 정수기 종류는 달라지는데요. 뉴욕이라든가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정수기를 웬만한 것을 쓰시면 네네. 크게 문제가 사실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RO 방식을 써서 지금 염려하시는 석회 문제라든가 네. 다른 어떤 그 중금속을 제거한 제대로 된 필터를 쓴 그런 정수기를 쓰는 게 낫겠죠. 아,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래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